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마을에 못생긴 홍연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홍연이의 별명은 홍당무이었으며 일남 삼녀 중 셋째였죠. 딸 중에 셋째는 보지도 않고 데리고 간다고 누가 그리 말했던가요. 홍연은 얼굴에 홍조가 있고 죽은 깨가 한가득하여 못생겼으며 키는 사내처럼 훤칠하고 힘이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무들은 여인이 아닌 사내 취급을 하였답니다. 때로는 사내들이 홍연이의 뒤태를 보고 침을 질질 흘리며 쫓아갔습니다. 허나 홍연이의 얼굴을 보고 혼비백산이 되어 주랭랑을 쳤죠. 홍연도 여인이라 사내가 쫓아오면 심장이 떨려왔고 입꼬리는 실룩실룩 승천하였습니다. 헌데 사내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라 도망갈 때면 마음의 상처는 고스란히 홍연이의 몫이었죠. 홍연에게도 가슴 깊이 사모하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건넌 마을에 사는 망덕이라는 머슴이었죠. 망덕이는 머슴이기는 했으나 몸이 아주 좋아 고을 마님들이 사족을 못 썼답니다. 그렇다 보니 평민 처녀들도 망덕에게 시집가려고 안 보이는 경쟁을 하였던 거죠. 망덕이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터라 조건을 따지기 시작을 하였답니다. 나이는 어리고 집에 재물이 있어야 하고 논밭이 있으면 더 좋았죠. 허나 평민 중에 이런 조건을 갖춘 처녀는 단 한 명 홍연이었습니다. 망덕이는 한숨만 나왔죠. 아무리 재산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홍연의 얼굴을 마주보고 평생 살기는 죽기보다 싫었답니다. 그리하여 한 번 만나는 보자라는 마음으로 홍연을 찾아 집으로 갔죠. 망덕은 담 너머로 홍연을 보았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못생긴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담에 숨어서 우리를 보고 있어? 홍연은 도둑놈인 줄 알고 물을 한 바가지 담 너머로 뿌렸죠. 아, 차가워. 누구야? 나요, 망덕이요. 홍연이는 망덕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도둑인 줄 알았네. 여기는 무슨 일이야? 지나가는 길에 그냥 보고 있었던 거요. 그랬구나. 망덕이는 더 있으면 홍연이가 착각이라도 할까봐 빨리 가려고 하였습니다. 망덕아? 이것 가져가. 홍연이가 준 것은 다름 아닌 옥수수와 감자이었죠. 첫 수확을 했는데 가져가 동생들이랑 먹어. 그려, 고마워. 망덕이는 불이 나게 가버렸습니다. 홍연은 생각지도 못한 망덕이와의 만남이 설렜답니다. 허나 망덕이는 홍연이의 얼굴을 본 순간 마음을 고쳐먹었죠. 망덕이는 재산도 중요했지만 평생 살맛대고 살아야 하는 아내를 재산만 보고 선택하기에는 자신한테 너무 잔인한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구먼. 밤일이 아주 중요한디. 홍당무 얼굴 보면 도망가고 싶지 밤일을 하고 싶겠는가? 밤일만 생각하면 여순이지. 귀엽고 예쁜 여순이만 생각하면 아랫도리가 벌떡벌떡 서는디 미치겠구먼. 망덕이는 고을에서 제일 예쁜 여순이와 혼인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한편 홍연은 망덕이가 자신의 집에 온 것만으로도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망덕이가 그동안 나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표현을 하지 않으니 내가 좋아하는 줄 모르고 있었던 거야. 내일 내가 찾아가 말을 해야겠어. 홍연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구름을 타고 하늘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홍연은 부지런히 치장을 하고 제일 아끼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망덕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답니다. 홍연은 망덕이를 찾아가는 내내 온 세상이 자신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 보였죠. 조금만 걸어가면 망덕이가 일하는 밭에 도착을 하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홍연이의 심장은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기 전 홍연이는 옷맵시를 다듬고 깊게 쉰 호흡을 하고 돌았답니다. 망덕이는 홍연이를 보고는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홍연이도 밝은 웃음을 짓고는 망덕이한테 걸어갔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홍연이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툭 치고는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망덕이는 두 팔을 벌려 그 여인을 반갑게 안아주었고 망덕이는 홍연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본체만체하고는 둘이 쑥덕쑥덕 거렸답니다. 홍연이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라버니, 홍당무가 여기는 웬일이야?
오라버니가 불렀어?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먼. 그런데 왜 온 거야? 난 모르지, 여순아. 난 생각하지 말고 오라버니한테만 집중하더라고. 홍연이는 너무 혼란스러웠답니다. 그리하여 빠르게 걸어 모퉁이를 돌아섰죠. 홍당무 간 거지? 얼굴도 못생긴 것이 눈치도 더럽게 없구먼. 오라버니, 나 잠시 나온 거라서 빨리 들어가야 해. 그려. 오라버니도 밤새 굶어서 여순이 그것이 많이 고팠구먼. 여순이의 아양 떠는 목소리와 망덕이의 다급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잠시 후 여순이의 신음 소리와 망덕이의 힘쓰는 소리가 연신 들렸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홍연이를 조롱하듯 들렸죠. 홍연이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으며 지금 수치스러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홍연이는 빠르게 뛰는 순간 눈물이 두 뺨으로 또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홍연이는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 뛰어갔죠. 홍연이 도착한 곳은 호수였답니다. 홍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나는 평생 홍당무로 살아야 하는 것이야? 예뻐질 수는 없는 것이야? 홍당무는 너무 싫어. 홍연은 사정없이 자신을 비판하며 자신의 못생긴 얼굴을 한탄하였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홍연은 조금씩 진정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홍연은 누군가 아파하는 목소리가 들려 소리나는 곳으로 갔답니다. 헌데 호수 끝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홍연은 사내한테 뛰어가 보니 사내는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답니다. 여보시오, 괜찮은 것이요? 저를 살려주시오. 저를 좀 숨겨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알았소. 나한테 몸을 기대시오. 홍연은 사내를 부축하고 집으로 갔죠. 홍연은 오라버니가 쓰던 방으로 들어가 오라버니 옷으로 갈아입게 하였답니다. 헌데 혼자서는 옷을 갈아 입지를 못하니 홍연은 실눈을 뜨고 사내가 옷 벗는 것을 도와주었죠. 홍연은 기분이 이상하여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모두 오라버니라 부를 것이니 당황하지 마시어요. 홍연은 실눈 안으로 깊은 상처들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큰 눈을 번쩍 뜨고는 상처들을 더 유심히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내는 그런 홍연이 마냥 귀엽게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면 이렇게 칼에 베일 수 있습니까? 오라버니 안 되겠습니다. 약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사내는 자신을 오라버니라 불러주는 홍연을 물끄러미 보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라버니 소리가 그리도 자연스럽게 나오다니. 오라버니 소리가 이리 듣기 좋은 말인 줄 몰랐구나. 홍연은 사내의 상처가 자신의 몸에 난처럼 아파하며 지극정성으로 약을 발라주었답니다. 그런 홍연을 바라보는 거는 심장 한 구석에서 설렘이 일렁이었죠. 낭자의 이름이 무엇이오? 홍연입니다. 그냥 홍연아라고 불러주세요. 내일부터 그리하리다. 헌데 얼굴은 어여쁜데 피부를 함부로 쓰신 듯합니다. 어여쁘긴요. 호롱불이어서 그리 보일 테지만 내일 아침에 보면 홍당무처럼 얼굴이 붉어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홍연낭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반년도 안 되어 하얀 피부를 가지게 될 것이오. 농하지 마시어요. 더 이상 얼굴로 상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홍연은 방에서 나와 언니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한편 몇 명의 왈패들은 정신없이 사라진 권을 찾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은 호숫가에 가 갈대숲을 뒤지며 권을 찾았지만 없었던 거죠. 죽었다면 시체라도 보일 텐데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권은 종사관이 되어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었습니다. 홍연이 사는 고을의 왈패들이 많이 출몰한다 하여 비밀리에 왈패들의 본거지와 우두머리를 파악하여 일망타진할 생각이었죠. 아마도 왕성한 젊은 패기에 고을 왈패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던 거죠. 권은 체격도 좋았지만 검, 활 그리고 무예가 출중하여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방 고을의 왈패들 정도는 혼자라도 가능할 것 같아 혼자 왈패들을 상대했답니다. 허나 왈패들은 평범한 왈패들이 아니었던 거죠. 겉모습은 왈패들로 보였지만 한양에서 활약을 했던 살수들이 점점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조직을 만들어 결집되어 있었답니다. 권은 최대한 도망치는 것이 살 길이라 생각되어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행하게도 홍연을 만나 몸을 숨길 수 있었죠. 아침에 권이 일어나 보니 밖에서는 여인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여인이 3명이라 하였던가? 권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라버니, 일어나셨어요. 권은 3명의 여인과 어머님이 마당에서 보고 있으니 참 쑥스러웠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머니, 그려? 우리 아들도 잘 잔 것이여? 웜에 어찌 이리 잘생겼을꼬? 권은 홍연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라 불러주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다복한 가족이구나. 우리 아들 배가 고프겠구먼. 어여 아침 먹더라고? 그리하여 권은 갑자기 생긴 여동생 3명과 아침을 먹었답니다. 홍연아, 오늘 낮에 일이 있느냐? 아직은 없습니다. 오라버니, 무슨 일이라도? 나와 함께 저작거리나 다녀오자꾸나. 저희도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 같이 가자꾸나. 그럼 어머니도 함께 가시지요. 그리하여 권은 4명의 여인들과 함께 저작거리로 갔습니다. 헌데 어머니의 양쪽으로 두 언니들이 팔짱을 끼고 가고 막내인 홍연은 혼자 떨어져 걷고 있었죠. 홍연의 모습은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모습이었답니다. 권의 눈에는 그런 홍연이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홍연아, 어찌 걸음이 늦는 것이냐? 어서 오라버니 옆으로 와서 같이 걷자구나. 아닙니다. 오라버니 저와 같이 있으면 저로 인해 오라버니도 욕을 먹습니다. 무슨 소리더냐? 내 귀여운 막내 여동생하고 같이 걷는데 누가 욕을 한다는 말이더냐? 만약 욕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홍연은 돌아가신 아버지 말고는 자신 옆에서 같이 걸어준 사람이 없었답니다. 헌데 어제 처음 본 잘생긴 사내가 같이 걸어준다고 하니 마음 밑바닥에 숨겨왔던 서러움이 밀려오는 듯하였습니다. 홍연아, 어서 오거라. 그렇게 말해주며 따뜻한 미소로 홍연을 반겨주었죠. 홍연은 권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는 권의 옆에서 나란히 걷게 되었답니다. 권은 홍연을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며 생각을 하였습니다. 홍연 낭자, 생명의 은혜를 당신의 얼굴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대신 갚겠소. 그렇게 홍연과 같이 걷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홍연은 권의 얼굴을 보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답니다. 홍연아,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이냐? 난 너의 목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 홍연은 자신이 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모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순간 권이 밝은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니 심장이 심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심장의 간지러움이 싫지는 않았지만 왠지 얼굴이 더 빨개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권과 홍연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며 서로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여인들의 물건을 파는 여인각으로 갔답니다. 상단주 있는가? 내 나리, 이 낭자의 얼굴을 잘 관리해주게. 내 나리. 그런 곳이 처음인 홍연은 상단주를 따라갔답니다. 권은 홍연이가 나올 때까지 의자에 앉아 문 앞에서 기다렸죠. 헌데 여인들의 함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권은 홍연이를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여 문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어머, 어쩜 피부가 이리 곱습니까? 20년 동안 여러 여인들을 보아왔지만 속살이 배곡같이 희고 도자기처럼 매끄럽고 보드러운 여인은 처음입니다. 밖에 계신 정혼자께서 아씨를 안으면 넋이 나갈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하시오. 제 오라버니입니다. 권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상한 순간 커다랗고 굵은 몽둥이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권은 너무 당황스러워 의자에 앉아 손으로 앞을 가렸답니다. 홍연 낭자는 정혼자라고 했다 하여 발끈하니 좀 서운하군. 권은 소리 없이 피식 웃었습니다. 홍연은 관리를 받고 여인각에서 나왔는데 권의 눈에는 그리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홍연은 3일에 한 번씩 여인각에서 얼굴 관리를 받기로 하고는 나왔답니다. 오라버니, 이곳 많이 비싸 보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냐? 일이 없이 보여도 홍연한테 이 정도 해줄 돈은 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걱정이 된다면 내가 시키는 것을 잘 따라한다고 약조나 해주거라. 네, 알겠습니다. 무엇을 잘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잘 얼굴 관리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나와 매일 산을 타는 것이다. 산을요? 산을 오르면 열이 오르면서 막혀있던 혈들이 서서히 뚫릴 것이다. 그리하여 얼굴의 홍조도 완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명상하는 것이다. 오늘 홍현이를 보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동안 심신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더구나. 명상을 통해 너의 심신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훈련이다. 그럼 오라버니도 저와 함께 해주실 건가요? 나 역시 이 고을에서 일이 있어. 당분간은 내 오라버니로 살아야 하니 함께 하자꾸나. 홍연은 그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리를 들은 듯하여 권을 보며 처음으로 밝게 웃었답니다. 권은 밝게 웃는 홍연을 보고 한 번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끝이 없이 나오는구나. 이는 가지런하고 웃는 입모양이 예쁠 수가 없구나. 또한 눈은 반달 모양으로 눈웃음을 치니. 그리고 홍현의 속살이 어떠하기에 여인들이 호들갑을 떨었을까. 에휴, 더 상상하다. 사단을 내겠구나. 권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권은 상처가 있는 곳을 만져보니 아직 통증이 있어 지금 왈패들과 대적을 한들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당분간은 홍연이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기로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산으로 나섰습니다. 홍연은 걸음이 빠른 권을 따라 쫓아가려는데 도저히 숨이 차서 걸을 수가 없었죠. 오라버니, 함께 가셔요. 적응도 전에 제가 포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천천히 걷는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빨리 걸었구나. 그럼 내 손을 잡거라. 아니, 손은 갑자기 잡아야 합니까? 길이 좁아 나란히 걸을 수도 없고 홍현이가 뒤에 있으면 내가 빠른지 느린지 모르겠구나. 내 손을 잡고 걸으면 너의 속도를 알지 않겠느냐.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익숙할 때까지만 잡아주셔요. 권은 자신한테 내민 홍연이의 손을 보니 손가락이 가늘고 배곡처럼 하얀했답니다. 권은 살며시 홍연이의 손을 잡았는데 여인각에서 호들갑 떨던 여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권은 뒷짐을 짚고 걷지만 홍연이의 부드러운 피부의 촉감은 권의 마음을 빼앗는데 충분하였죠. 권은 이제 거부를 하려 해도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권은 작은 홍연의 손을 좀 더 꼭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힘이 드십니까? 손에서 땀이 흥건하게 나옵니다. 아니다. 홍현아, 그 땀은 다른 땀이니라. 조금만 올라가면 폭포가 나오니 그곳에서 명상을 하고 내려가자구나. 권은 자신의 마음은 홍연한테 향하고 있지만 아직 어린 홍연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야 할지 난감했던 거죠. 잠시 후 두 사람은 시원한 그늘 아래 넓은 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답니다. 폭포물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손이라도 담가야 되겠습니다. 오라버니, 물이 엄청 시원합니다. 이리로 와보셔요. 홍현아, 미끄럽다 조심하거라. 권은 도포오갓, 싱그리고 버선도 벗고 홍연이가 위험해 보여 홍연의 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헌데 홍연이가 중심을 잃고 폭포수에 빠지려는 순간 권은 홍연이의 위험을 감지하고 빠르게 폭포수로 뛰었답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도 없이 몸을 던져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죠. 물 아래를 보니 홍연이 몸부림을 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권은 심장이 멎는 것처럼 괴로웠죠. 권이 홍연을 품에 안았을 때는 홍연의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답니다. 권은 빠르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홍연을 바위에 눕히고 물을 토해 낼 수 있도록 하였죠. 잠시 후 홍연은 콜록거리며 일어났답니다. 권은 살아난 홍연을 가슴에 안고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단다. 사라져서 고맙구나. 오라버니, 이제 괜찮습니다. 권은 물에 젖은 홍연을 바라보는 순간 더 절실하게 알게 되었죠. 홍현아, 난 너 없으면 아니 되겠구나. 그리하여 권은 홍연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답니다. 홍연은 권의 마음을 알았는지 권의 간절한 입맞춤을 피하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서로 놀란 가슴을 달랬죠. 그렇게 두 사람의 놀란 가슴은 안정이 되었고 제 정신이 돌아오니 부끄러워 떨어져 앉았습니다. 헌데 홍연의 저고리는 풀려 있었고 그 안에 피부는 부드럽고 도자기처럼 투명한 듯 보였답니다. 권은 이성의 끈을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고 홍연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권은 홍연을 자신의 도포자락에 눕혔죠. 홍연은 권의 아랫도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오라버니, 커도 너무 커요. 처음인데 제발 살살? 권은 최대한 홍연을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죠. 잠시 후
권과 홍연이는 처음으로 신세계를 맛보았던 거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에 푹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은 아파하는 홍연을 업고 싱글벙글 내려왔답니다. 그리하여 홍연이의 어머니를 찾아 말씀드렸죠. 어머니, 홍연과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인가? 자네가 내 사위가 된다는 것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 혼자입니다. 그리고 한양에 살 기와집도 있습니다. 또한 제 직업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라의 녹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구먼. 잘 되었네. 우리 홍연이를 아내로 맞아준다고 하니 꿈만 같구먼. 헌데 제가 해결을 해야 하는 일이 있어 그것만 해결 후 혼인을 하겠습니다. 홍연은 권이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답니다. 허나 권의 마음을 알기에 내색할 수가 없었죠. 오라버니, 몸조심히 잘 해결하고 오셔요. 홍연은 밝은 얼굴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했어 웃지 않아도 괜찮다. 권은 홍연이 애쓰는 모습이 보여 너무 마음이 아파 홍연을 넓은 품에 안았답니다. 권도 부인이 될 홍연을 놓고 가려니 마음이 아팠죠. 그렇게 권은 떠났습니다. 홍연은 권이 알려준 운동과 명상을 반복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허나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권의 소식은 없었죠. 홍연은 점점 얼굴에 홍조가 없어졌으며 죽은 깨도 여인각에서 관리를 받고 난 후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홍연은 그 고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던 거죠. 홍연이 쓰개치마를 깊게 쓰고 길을 걷기만 해도 사내들은 어떻게 아는지 홍연이의 뒤를 졸졸 쫓아다녔죠. 홍연은 모든 게 싫었답니다. 자신이 못생겨서 도망 다녔던 사내들이 자신이 어여뻐지니 달라붙는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또한 홍연의 마음에는 권으로 가득 차여 그 누구하고도 나눌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망덕이가 찾아왔답니다. 홍연이 많이 예뻐졌구먼. 이 정도면 내가 혼인해 줄게. 홍연은 망덕이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상한 소리 할 거면 어서 가. 나는 혼인을 약속한 사내가 있으니까. 무슨 소리여. 내가 너를 몰라. 그동안 나만 생각했잖아. 그렇게 빼지 않아도 괜찮아. 소리 지르기 전에 어서 가. 그려. 홍연이 쑥스러워서 그러는구먼. 화내는 모습도 이렇게 뿔 수가 있는 거요. 망덕이의 입은 너무 좋아서 귀에 걸렸답니다. 여순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하, 이제 알았다. 여순이하고는 끝냈지. 내가 홍연이 두고 잠깐 미쳤구먼. 그러니 걱정하지 마로. 홍연은 그런 망덕이를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홍연은 오지 않는 권이 야속하였죠. 한편 권은 여러 명의 수하들과 왈패들의 두목을 쫓았답니다. 왈패들의 두목은 악명 높은 살수천수라는 자였습니다. 천수라는 자는 한 고을을 정하면 그 고을을 자신의 소굴로 만들고 쥐락펴락하며 살았죠. 더 문제는 그 고을에 사는 여인들을 잡아 인신매매를 해왔던 거죠. 권은 홍연이 사는 고을의 천수가 인신매매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 도저히 천수를 잡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천수를 쫓다 보니 청나라에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권은 상단으로 위장을 하고 천수가 탄 배를 탔죠. 권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천수를 잡기로 했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권이 탄 배는 천수가 권을 잡기 위한 위장한 배였던 거죠. 그곳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었으며 잡힌 처녀들도 천수의 수하였습니다. 권과 수하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권은 수하들에게 말을 하였죠. 내 어리석은 판단으로 너희들까지 위험에 빠지게 하였구나. 미안하다. 지금은 우리가 물러날 곳이 없다. 최선을 다해 싸워 살아남자. 네, 대장님. 그리하여 권은 천수만 노려보며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허나 천수의 칼 솜씨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였으며 칼의 힘은 매섭기만 했죠. 권은 천수한테 밀리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권의 칼 실력을 알기에 권하고 싸우는 것이 어린아이와 싸우는 기분이었죠. 그렇다 보니 천수의 부하들은 대장인 천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천수한테 밀리고 있던 권은 천수도 천수의 부하들도 방심하는 사이 권은 지금이라 생각이 들었죠. 그리하여 권의 공격이 시작이 되었답니다. 권은 몸을 날려 회전하며 천수의 등 뒤로 떨어졌죠. 그런데 그때
천수의 머리가 천수 부하들 다리 사이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천수의 부하들은 천수대장의 머리를 보고 기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은 크게 외쳤습니다. 천수는 죽었다. 살고 싶은 자들은 칼을 버려라. 천수의 부하들은 칼을 버리고 뒤로 물러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천수의 죽음에 분노하여 죽기 살기로 싸우는 자도 있었습니다. 권과 부하들은 칼을 버리지 않는 자들을 처단하였죠. 그리하여 권은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었답니다. 권은 천수와 싸우다 칼을 맞은 날 천수의 약점까지 알게 되었죠. 그리하여 권은 천수의 약점을 파고들며 혼자 피나는 훈련을 했던 거죠. 권은 청으로 가는 천수의 배를 돌려 돌아왔답니다. 헌데 권이 천수를 정신없이 쫓아다녔던 세월이 한 해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차, 홍연이가 많이 화가 났겠구나. 천수를 죽일 생각에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니. 그리하여 권은 홍연한테 뛰어갔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홍연의 집에 도착을 하니 홍연이가 쪽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홍연아, 내가 왔다. 홍연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곳을 쳐다보았답니다. 홍연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권은 홍연한테 다가가는데 먼저 홍연을 부축하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홍연아,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것이오? 내가 항상 조심하라고 했지. 그 사내는 망덕이었답니다. 망덕이는 홍연이가 어디 다친 것은 아닌지 정신없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권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었던 거죠. 누구시오? 망덕아, 자리 좀 비켜줘. 망덕이 권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노려보고는 다른 곳으로 갔답니다. 홍연아, 내가 홍연은 권의 말을 가로막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라버니 아닙니까? 이런 곳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권은 홍연의 말에 온몸이 아려왔답니다. 홍연아, 어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 홍연이 나한테 많이 화가 났구나. 허나 여기는 내가 당연히 와야 하는 곳이 아니더냐. 너무 늦으셨습니다. 이제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홍연아, 홍연은 뒤 도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권은 마루에 앉아 홍연이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였답니다. 홍연은 다 듣고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홍연아, 내가 방으로 들어가겠다. 홍연의 대답은 없었지만 권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홍연은 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죠. 권은 아무 말 없이 홍연을 안아주었답니다. 홍연은 권의 품에 안겨 목 놓아 펑펑 울었습니다. 오라버니, 왜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난 오라버니가 나를 잊은 줄 알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나도 홍연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단다. 권은 한참 동안 홍연이를 안정시키고 나서야 물어보았습니다. 홍연아, 너의 쪽머리는 어찌 된 것이냐? 권은 가슴 조이며 홍연의 말을 기다렸답니다. 오라버니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홍조도 죽은 깨도 깨끗하게 없어졌지요. 그 이후로 동네 사내놈들이 혼인하자고 찾아오니 너무 귀찮아서 그냥 쪽머리를 올렸지요. 권은 한숨을 돌리고 망덕이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망덕이는 내가 난군이 있다고 하는데도 믿지를 않고 계속 혼인하자고 달라붙는 마지막 사내이지요. 홍연아, 내가 혼인한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느냐? 이제 마음이 놓이는구나. 이제부터는 나한테 맡기거라. 권은 이렇게 말을 하고는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오라버니, 그동안 내가 보고 싶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아느냐? 이제는 참지 않아 좋구나. 권은 홍연이한테 돌진하여 사정없이 입맞춤을 했습니다. 홍연은 권의 깊은 입맞춤에 온몸을 권한테 맡겼죠. 권은 자신의 옷과 홍연의 옷을 순식간에 벗어 던졌답니다. 홍연은 권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큰 몽둥이가 지금은 팔뚝만해졌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였느니라. 홍연아, 너의 피부가 빛이 나는구나. 홍연이 바로 선녀이다. 권은 홍연이의 보드라운 살결을 만지고 싶어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겼죠. 홍연은 죽을 듯이 아픔을 호소하였지만 권의 귀에는 작은 앙탈로 들렸답니다. 권은 홍연이한테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있는 힘을 다했죠. 홍연의 신음소리는 숨 넘어갈 듯이 헉헉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망덕이가 대문으로 들어왔답니다. 홍연아, 나 왔구먼. 어디에 있는 것이오?
권은 망덕이의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리하여 더 힘차게 열심히 했답니다. 결국 망덕이는 홍연희의 숨 넘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망덕이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손가락에 침을 바르고 창호지에 구멍을 내어 쳐다보았죠. 망덕이의 눈에는 권의 커다란 엉덩이만 보일 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망덕이는 결국 축 처진 어깨를 하고는 홍연희의 집을 떠났습니다. 권은 망덕이가 떠난 것을 알고 이제는 달콤하고 야릇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오라버니, 커서 너무 좋아요. 좀 더. 권과 홍연은 어두워지는 새벽이 오는지 모르고 그동안 채우지 못한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리하여 권과 홍연은 혼인을 하여 어여쁜 2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을 낳아 다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